중학교 1학년 실전 모의고사 파트에서 나오는 심화 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4쪽의 1회 모의고사에서 10번 문제 한번 봅시다. 57분의 3을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내었을 때 자연수 A, B, C, D, E에 대해서 우리는 이 다음 더한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번분수, 분수분의 분수 계산하는 것을 일단 잠깐 정리하고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분수, 분의 분수라는 건 분모에 A분의 B라고 하는 분수가 들어가고 분자에 C분의 D라고 하는 분수가 들어갔을 때 계산을 어떻게 하지? 라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은 위에 C분의 D라는 분자에 나누기 분모를 하는 거죠. A분의 B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분의 3이란 수가 있었으면 얘는 3 나누기 5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C분의 D 곱하기로 바꾸면 뒤에 게 역수 B분의 A로 바뀔 거고 결국은 BC분의 AD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답을 바로 낼 수 있게끔 잠깐 정리를 해보시면 안에 것끼리 위로 올리면서 곱하시고요. 밖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위로 올리시면 B 곱하기 C분의 A 곱하기 D의 형태가 됩니다. 이해하셨을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 중에 또 잠깐 더 다루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분의 3이라는 수가 있는데 얘를 분자를 1로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 분수를 역수를 취해서 분모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3분의 2 이렇게요. 자, 이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1은 1분의 1이죠? 곱해서 올리면 2분의 곱해서 올리면 3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자, 이 부분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거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57분의 13을 나타내고 싶은데 분자를 1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린 역수를 취해서 분모를 내리면 된다고 했죠? 13분의 57. 그런데 분모인 13분의 57에서 자연수 A를 꺼내고 싶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13분의 57은 4로 자연수가 꺼내지잖아요. 그럼 4로 꺼내시면 13분의 4 하시면 52가 되거든요. 그럼 13분의 5가 남지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 A에 들어갈 숫자가 4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 자, A에 들어간 숫자가 4가 된다. 그 다음에 또 분자를 1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13분의 5를 또 분자가 1인 수로 만들고 싶으니까 분모로 내릴 때 역수를 취해서 내리면 되더라.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앞에 B라고 하는 부분은 자연수로 꺼냈어요. 15분의 13에서 자연수 꺼내지죠? 2로 꺼내시네요. 그러면 4 더하기 하고 여기가 2로 꺼내고 5분의 3 이렇게 남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B의 값이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마찬가지예요. 5분의 3이라는 걸 분자가 1 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4 더하기 2 더하기 분자 1 만들었고요. 역수치에서 분모로 내려야 되겠죠? 3분의 5 이렇게 됩니다. 이제 3분의 5에서 자연수로 꺼낼 수 있는 부분이 1이 되겠네요. 그럼 C는 1이 될 거고요.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3분의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3분의 2를 또 분자 1로 만들고 싶으니까 여기 적을 자리가 없어서 이쪽에 가져가서 쓸게요. 자, 2분의 3 하면서 역수를 내리면 될 거예요. 또 2분의 3에서 우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자연수 1을 꺼내고 2분의 1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D 부분이 1이고요. 이 부분이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온 숫자들 다 더해서 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 여러분들 5페이지입니다. 14번 문제도 5점짜리 문제가 되겠죠? 한번 봅시다. 자, 우리는 스티커를 Y자 모양으로 계속해서 붙여나갈 때 50번째 그림에 붙여야 할 스티커의 개수는 이렇게 땡땡땡 계속되는 아이들은 규칙을 좀 찾아주세요. 규칙성을 찾는 문제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스티커가 하나가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하나 있던 데서 하나, 둘, 세 개가 늘어났죠? 그럼 1 더하기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까 두 번째 있는 그림에서요. 마찬가지로 하나, 둘, 세 개가 또 늘어났죠? 그러면 1 더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3 더하기 3일 거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림도 그렇게 되는지 한번 적용해 볼게요. 세 번째 그림에서 마찬가지로 하나, 둘, 세 개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1 더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1 더하기 3 곱하기 네모 이런 식으로 구할 건데 두 번째일 때 곱하기 1일 거고 세 번째일 때 곱하기 2일 거고 네 번째일 때 곱하기 3이니까 지금 몇 번째라고 하는 순서보다 하나 작은 숫자로 오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50번째니까 1 더하기 3 곱하기 49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겠죠. 그러면 스티커의 개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1회의 25번 문제 7쪽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양의 유리수를 약분하지 않고 다음 그림과 같은 순서로 배열을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배열이 뒤에 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좀 찾아줘야 되냐면 규칙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분의 2가 다섯 번째 수라고 했어요. 2분의 2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게 다섯 번째 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가져오겠다라는 말이죠. 자, 이런 다섯 번째 수다. 그럼 8분의 6은 A번째 수라고 할 때 이 8분의 6이 몇 번째 오는지 지금 확인해줘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괄호 안에 있는 숫자를 한번 볼게요. 1분의 1, 그 다음은 1분의 2,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은 1분의 3, 2분의 2, 3분의 1. 자, 우리 분모와 분자를 따로 보고 규칙을 한번 찾아보시면 분모는 1에서 1, 2, 1, 2, 3 이렇게 온다는 거죠. 찾았어요? 자, 그러면 분자는 반대로 되고 있죠? 1, 2, 1, 3, 2, 1 이렇게 반대로 오고 있죠? 그럼 이제 분모만 찾으면 분자는 이제 반대로 오면 될 거니까. 자, 우리는 8분의 6이 몇 번째 순위라고 했으니까 8분의 6은요, 얘들아. 1, 2, 3, 4, 5, 6, 7, 8 여기 왔다는 거죠, 지금. 그죠? 이 뒤에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8이 여기 왔다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씩 커졌을 거니까 분자에 있는 수가 6이 되려면 작아지는 순서대로 와서 여기가 6이 됐으니까 6에서부터 반대로 간다면 숫자가 점점 커져야겠죠? 6, 7, 8, 9, 10, 11, 12, 13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8분의 6이 여기가 몇 번째 순위? 자, 순서를 좀 찾아줘봐 라는 거예요. 이까지는 이해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숫자가 하나가 있으면 첫 번째 묶음, 두 개가 있으면 두 번째 묶음, 세 개가 있으면 세 번째 묶음이에요. 그죠? 지금 여기는 3에서 세 번째 묶음, 두 번째 묶음, 한 번째 묶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13에서 시작했다는 것은 이게 13번째 묶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괄호로 묶어놨으니까. 그럼 이 앞에는 첫 번째 묶음부터 몇 번째 묶음까지 쭉 있을 거냐면 12번째 묶음까지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묶음부터 12번째 묶음까지에 들어있는 숫자의 개수, 분수의 개수는 1 더하기 두 번째 묶음은 두 개가 있으니까 2, 세 번째 묶음은 분수가 3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 더하기 11 더하기 12 이만큼 있었겠죠. 이해하셨을까요? 12번째 묶음까지 있는 수들이 총 이만큼
이만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1부터 차례대로 더하는 수를 구할 때는 첫 번째 수와 마지막 수를 더해서 규칙적으로 나오는 걸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3, 2 더하기 11도 13, 3 더하기 10도 13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4개, 5개, 6개의 묶음이 있을 거예요. 그럼 13 곱하기 6 하시면 1부터 12까지의 총 합이 나오겠죠? 6, 3, 18, 6, 1은 6, 7, 18 이렇게 되겠지? 자, 12번째 묶음까지는 총 얼마의 분수가 있었냐면 78개의 분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8분의 6이라고 하는 수는 몇 번째가 됐냐? 12번째 묶음까지 78개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79, 80, 81, 82, 83, 84, 85, 86. 그래서 우리는 86번째 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A의 값은 86이 됩니다. 우리 실전 모의고사 2회에 있는 심화 문제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는 10쪽을 펴주시면 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세 정수 A, B, C의 대소관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순서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가에 절대값 A를 하시면 3이 나온대요. 그럼 얘들아, 우리는 절대값 A를 했을 때 3이 나올 수 있는 수는 플러스 3을 절대값을 해도 3이 나오고 마이너스 3을 절대값 해도 3이 나오니까 A가 될 수 있는 수는 플러스 3일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다. 2까지 찾아냈겠죠. 자, 그 다음 나를 확인해 볼게요. A는 1보다 작아요 라고 했으니까 위에서 구한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 중에서 1보다 작은 수는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조건에 따라서 A가 마이너스 3이에요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를 볼게요. B의 절대값은 B입니다. 자, B를 절대값을 취했는데 B라는 숫자가 그대로 나왔다는 것은 B는 양수였어요 라는 말이죠. 우리는 B는 양수이다를 기호로 쓸 때는 B는 0보다 큽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게요. 5라는 수를 절대값을 씌우면 5가 나오지만 마이너스 5라는 수를 절대값을 씌우면 5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양수일 때는 안에 적힌 5라는 수가 어떤 모양으로 나왔냐면 그대로 나왔어요. 자, 마이너스 5.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수가 음수였다면, 이 수가 음수였다면 절대값을 씌우면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 양수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부호가 바뀌어 나온다. 그럼 이거를 문자를 적용해서 다시 적어보시면 절대값 A가 A로 나왔다는 건 A가 양수일 때를 말하는 거고요. 절대값 A가 마이너스 A로 부호를 바꿔서 나왔다는 건 A가 음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거 정리 꼭 해두세요, 얘들아. 그래서 다는요, 얘들아, B가 절대값 B를 하시면 B가 그대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B는 양수예요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라를 해석해 볼게요. A와 C의 부호는 같아요. 근데 우리는 A가 음수라는 걸 위해서 찾았죠. 그러니까 C도 음수입니다를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도 음수, C도 음수인데 마라는 마의 부호를 보시면 조건을 보시면 절대값을 씌웠어요. 그러니까 부호 떼고 숫자만 봤을 때 A가 크다라는 거죠. 우리는 수직선에서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즉 음수 쪽으로 간다면 얘들아 절대값이 큰 수가 더 작은 수가 되거든요. 즉 3이 절대값을 취했을 때 3이 1보다 더 크지만 음수를 가지고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비교하면 마이너스 3이 더 작은 수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절대값 A가 더 크다는 말은 실제로는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A의 값이 C 값보다 더 작은 수였어요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음수, C도 음수, 근데 B는 양수. 그러니까 B가 제일 크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A가 가장 작고 그 다음 C, 그 다음 B가 가장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회, 모의고사 2회의 19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12쪽, 여러분들 교재는 12쪽 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 A와 B가 나타내는 수가 각각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원점 O에 대해서 선분 OA의 길이와 선분 OB의 길이의 B가 3대 1이에요. 아, 이 길이와 이 길이의 B가 3대 2라고 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 이 녀석이 플러스 2였으면 얘가 마이너스 3이면 되겠죠? 부호도 조금 신경 써주셔야 돼요, 얘들아. 자, 이 상태에서요. 길이의 B가 3대 2일 때 선분 AB의 길이는 얼마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길이의 B가 3대 2니까 길이를 가지고 올 건데요. 길이는 절대값을 취하죠. 절대값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x 이 녀석과 절대값 4x 마이너스 6 이것의 B가 3대 2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올 건데 이 수가 음수라는 거죠, 얘들아. 음수는 절대값을 취하면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죠. 이 수는 양수라는 거죠. 양수는 절대값을 취해도 그 수 그대로 나오죠. 자, 그럼 부호를 바꿔서 꺼내 볼게요. 3 플러스 2x 이렇게 하셔야 부호를 바꿔서 꺼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라는 음수가 있는데 얘는 절대값을 취하면 5라고 써야 된다는 거지. 부호를 바꿔가지고. 그래야 양수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양수는 그대로 나올 거니까 4x 마이너스 6 이거는 3대 2와 같아요. 자, 우리 비례식이네요. 비례식은 쓸 수 있는 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때 곱할 때 얘들아 여기가 식이기 때문에 항이 2개짜리인 식이니까 반드시 괄호하셔서 곱하셔야 돼요. 그러면 3 곱하기 4x 마이너스 6 분배 법칙이 적용되겠죠? 이 녀석과 2 곱하기 3 플러스 2x 얘도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이 적용될 겁니다. 이걸 갖다라 놓으시면 요거 정리를 해주시면 x값을 구할 수 있어요. 3, 4, 12x 마이너스 3, 6, 18은 2, 3은 6 플러스 2는 4x 4x 이항할게요. 마이너스 4x 될 거고 마이너스 18 이항하시면 플러스 18이 될 겁니다. 증오 기준으로 좌변 정리하시면 8x 우변 정리하시면 24 그러므로 x는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x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더라. x를 구하시면요. 우리는 여기 있는 a점과 b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3을 넣어 볼게요. x에다가.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3은 6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9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여기다가 3 넣어 볼게요. 그럼 곱하는 거니까 3, 4, 12 마이너스 6 하시면 6이 되네요. 마이너스 9부터 6까지의 총 거리가 얼마니? 라고 하는 거니까 거리는 총 15가 되겠죠? 마이너스 9까지의 거리는 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까지 플러스 6까지의 거리는 6이 되겠죠? 그래서 더하시면 거리는 15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 체크 잘 하시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풀어보세요. 여기는 25번 문제 풀이해 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13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땡땡땡 이런 그림이 보이죠? 이것도 뭘 찾으라는 문제일까요? 규칙성을 찾으세요 라는 문제가 될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8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다음 그림과 같이 이어 붙이려고 한다. 이웃하는 색종이끼리 겹쳐지는 부분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모양일 때 여기가 지금 4짜리라는 거죠? 4, 4, 4, 4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를 4등분 한 것 중에 하나만큼이 온전히 겹쳐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A장을 이어 붙이면 둘레의 길이가
176이 된대요. 자, 난 지금 누구를 구하고 싶냐면 둘레의 길이가 176이 될 때가 몇 장이니? 라고 하는 거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규칙을 찾아야 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첫 번째 순서,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때 둘레 구해봅시다. 첫 번째는 이렇게 될 거니까 얘가 8, 8, 8,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8, 4, 3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순서가 두 번째가 된다면 얘가 이렇게 겹치겠죠,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앞에 거와 다른 것부터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 8, 8, 8, 8은 그대로 있죠? 32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가 늘었냐면 여기에 4, 4, 4, 4가 늘었을 거다. 그죠? 그러면 더하기 16cm가 더 늘었을 거예요. 자, 이번에 그 다음 그림 세 번째 거 가지고 올게요. 세 번째 거는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겹치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처음에 있던 8, 8, 8, 8은 32는 그대로 있고 여기에서 아까 전에 16이 늘었죠. 근데 그 다음에 또 16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 16이 있던 상태에서 16이 또 늘었을 거다. 그죠? 그럼 그 다음 거는 보나마나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네 번째는 32 더하기 16을 몇 번 더하면 되겠어요? 16 더하기 16 더하기 16, 즉 16을 3번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규칙을 거의 찾았어요. 이게 네 번째가 되겠죠? 자, 네 번째일 때 16을 3번 곱해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A번째일 때는 32에다가 16을 몇 번 곱해줄 거냐, 몇 번 더해줄 거냐면 A 빼기 1개만큼 곱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 계산하는 거, 얘가 둘레의 길인데 이게 176cm가 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16을 뭐 해주시면 좋겠다? 분배 법칙 해주시면 좋겠다. 32 더하기 16A 빼기 16은 176이에요. 얘 계산하시면 16. 그 다음에 16을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16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16A는 160입니다. 그러므로 A는 10번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0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3회 모의고사 심화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14쪽에 3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얘들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앞쪽에 나올 때는 내가 혹시나 안 풀어지면 너무 오래 끌고 있지 말고 별표하고 뒤로 넘어가서 풀 수 있는 거 먼저 풀고 앞으로 시간이 남으면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자, 3번 문제 보시면 가장자리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는 문제네요. 이런 문제는 되게 많이 풀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자, 이런 간격을 문제가 나올 때는 얘들아 요걸 조금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끊어진 도로, 끊어진 길에 가로수를 심는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진 길에 가로수를 심을게요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끊어진 길에는 내가 간격이 3군데라고 하면 나무는 하나, 둘, 셋, 4개가 심어지죠? 그러니까 간격수와 이 나무라고 할까요? 점의 수라고 할게요. 여기가 점이 찍힐 거니까 점의 수, 간격수에서 더하기 1을 해주셔야 점의 수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나무가 심는 개수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어진 길에서는 보세요. 여기 점 하나에 간격 하나, 점 하나에 간격 하나, 점 하나에 간격 하나, 또 점 하나에 간격 하나, 점 하나에 간격 하나, 점 하나에 간격 하나, 점 하나에 간격 하나, 점 하나에 간격 하나. 자, 점과 간격을 이렇게 짝지를 지어보시면 딱 맞아떨어져요.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 거 볼게요. 점 하나에 간격을 하나 하면
제일 마지막에는 비어있는 게 아니라 처음 점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진 길에서 점을 찍는 이 점이 나무도 될 수 있고 뭐 울타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어진 길에서는 간격의 수와 점의 수가 같더라 라고 하는 거 반드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문제는 사각형 모양이에요. 직사각형 모양. 그러니까 점의 수와 간격 개수가 똑같겠죠? 자, 여기가 210m, 그 다음에 여기가 180m, 그 다음에 양 가장자리 이렇게 꼭지점에 나무를 반드시 심어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쪼갤 때 반드시 120에 딱 맞춰서 쪼개지는 간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아이 간격은 120이 아니라 210이니 210에 딱 맞게 나누어 떨어지는 간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아이 간격은 210의 약수가 될 거다. 근데 세로도 마찬가지예요. 세로도 180에 딱 맞춰서 이게 간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세로의 간격도 180의 약수가 되어야 되더라. 자, 그러면 나는 210의 약수도 되면서 180의 약수도 되는 거니까 간격의 크기가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간격의 개수가 아니라 지금 간격의 크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간격의 크기는 210과 180의 공약수를 구해 오시면 우리는 간격 크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위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나무의 개수는 최소로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간격의 크기를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최대로 넓혀서 나무를 심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공약수를 들고 오냐면 최대 공약수를 들고 오셔야 돼요. 자, 210과 180의 최대 공약수는 30이 되겠죠? 30은 여러분들 실컷 숫자만 구해갖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10과 180의 최대 공약수 구해야지 30. 그래서 30그루 이렇게 답을 체크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얘들아.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내가 구한 약수는 210에 딱 나누어 떨어지는 수, 180에 딱 나누어 떨어지는 수, 즉 이 간격의 크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구한 게 뭐냐면 간격의 크기를 30m로 가지고 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간격의 수는 다시 구하셔야 돼요. 자, 210에 30이 몇 번 들어가죠? 7번. 그러니까 7개. 이때 개수를 쓰면 좋겠죠? 일단 180에도 30m가 총 몇 번이 들어가면 6개. 6번 들어가니까 6개. 그래서요. 간격이 가로에는 7개, 세로에는 6개. 그러면 7개 더하기 3개가 둘레로 쭉 있으니까 또 7개, 3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간격의 총 개수는 총 20개가 될 거예요. 맞아요? 7개, 6개네. 7개, 6개, 7개, 6개. 그래서 간격의 수는 총 26개가 되겠네요. 그죠? 자, 간격수랑 점의 개수는 같다고 했으니까 나무도 총 몇 그루다? 26그루 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체크하실 수 있겠죠. 한 번 더 선생님이 이거 중요한 거 꼭 정리해야 된다고 한 거 여러분들 반드시 포스트잇 같은 데 적어서 따로 붙여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문제를 빈 종이 꺼내서 다시 한 번 더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교재 18쪽에 20번 문제, 5점짜리 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이 8cm인 정육각형 ABCDEF 변 위를 화살표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는 두 꼭지점, 두 점 P와 Q가 있습니다. P는 꼭지점 A에서 출발해서 자, 여기서 출발한대요. 이렇게 쭉 갈 거야. 그지? 가는데 초속 4cm로 간대요. 얘는 초속 4cm. 그러니까 1초에 4cm 움직인단 말이죠. 그 다음 점 Q는 꼭지점 D에서 출발해서 D. 그 완전히 반대 방향이네요. 여기 완전 정반대에 있는 거죠.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얘는 초속 6cm. 초속 6cm.
1초에 6cm씩 움직인다는 거죠. 누가 빨라요, 얘들아? P가 빨라요? Q가 빨라요? Q가 빠르죠? 얼마만큼 빨라요? 1초당 2cm만큼 더 빨라요. 잘 이해하셨을까요? 자, Q가 P보다 초속 2cm 더 빠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돈다고 할 때 그럼 Q가 빠르니까 P를 따라잡겠죠. 언젠가 만나게 되어 있어요. 자, P와 Q가 두 번째 만나는 거. 와우, 첫 번째 만나는 것도 해석하고 두 번째 만나는 것도 해석해야 되겠네요. 동시에 출발한 지 몇 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만나는 것부터 해석해 볼게요. 자, 우리가 물론 육각형이지만 원의 형태로만 그릴게요. 얘는 여기서 초속 4로, 얘는 여기서 초속 6으로. 그럼 얼마만큼 따라잡으면 만나겠냐면 얘를 요만큼 따라잡으면 만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거리의 차이가 반바퀴 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반바퀴가 8, 8, 8이니까 3, 8, 24, 24cm를 따라잡으면 돼요. 그죠? 따라잡으면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얼마 더 빠르다고 했냐면 Q가 초속 2cm가 더 빠르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24cm를 따라잡으려면 몇 초가 걸릴까요, 얘들아? 구해보셨을까요? 예. 24cm를 따라잡으려면 2cm씩 총 얼마? 12초가 걸리겠죠. 12초 후에는 Q가 P를 따라잡아서 만나 있을 거다.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그래서 따라잡아서 만났어요. 자, 만나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 만남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만남. 자, 따라잡았으니까 우리는 일단 어딘가에 P와 Q가 지금 함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P보다 Q의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따라잡냐면 Q가 분명히 빨라서 앞서 나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할 때도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따라잡으려면 운동장 한 바퀴를 더 앞질러 가야겠죠? 자, 그런 개념으로 보신다면 Q가 P가 가는 것보다 한 바퀴를 더 앞지르면 두 번째 만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한 바퀴의 개념은 8, 8, 8, 8, 8, 8이니까 8, 6, 42, 42cm를 따라잡아야 하거든요. 8, 6, 48인데 난 또 왜 42라고 했을까? 정신이 없구만. 8, 6, 48, 그죠? 48cm를 따라잡아야 한다. 그죠? 그런데 Q가 P보다 초속 2cm가 더 빠르다고 했으니까 48cm를 따라잡으려면 48 나누기 2 하시면 몇 초 후에 또 만나냐면 24초 후에 또 만나게 될 거예요. 이까지 정리가 됐을까요? 그래서 마지막 처음에 동시에 출발한 지 몇 초 후에 두 번째 만나니 하면 12초 후에 첫 번째 만남을 가지고 그 후에 24초 후에 두 번째 만남을 가지니까 두 개를 더해 주시면 총 36초 후에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겠다. 정답은 3번. 자, 25번. 여러분들 교재는 19쪽입니다. 19쪽에 있는 25번 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시계 문제가 나오는데 시계 문제의 각도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무엇을 좀 알고 있어야 되냐면 자, 1분당 시침과 분침이 가는 각도를 먼저 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침은 1시간에 몇 도를 도냐면 1시간에 30도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1분당, 즉 1시간 60분이니까 나누기 60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분당 움직이는 각도는 0.5도씩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 분침은요. 1시간
동안에 한 바퀴를 돌죠. 즉 360도로 움직인단 말이지. 자, 그러면 1분당은 몇 도 움직일까? 나누기 60을 해주시면 6도를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니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시침은 분당 얼마 움직인다? 0.5도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분침은 분당 얼마 움직인다? 6도씩 움직이게 될 거예요. 정리됐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문제를 한번 읽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영이는 오후에 시계를 한번 확인한 후에 다시 10분 동안의 책을 읽고 나서 시계를 딱 봤더니 4시와 5시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고 있었다. 그러면 처음 확인한 시간은 시침과 분침이 일치한 시간보다 10분 전이었겠죠? 지영이가 처음 시계를 보았을 때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 중에서 크기가 작은 각을 A도라고 하자. 이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얘들아, 여기 구해야 될 게 좀 많네요. 자, 그러면 처음 시계를 봤을 때가 있고 10분 후에 시계를 봤더니 시침과 분침이 일치한 시간이었죠? 자, 시침과 분침이 일치한 것은 이렇게 볼게요. 4시와 5시 사이에 일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처음 시작은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몇 시였냐면 처음 시작은 4시였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4시. 여기가 시침. 여기가 시침이고 저기가 분침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돌아왔겠죠? 오늘따라 원이 왜 이렇게 안 그려지니? 자, 이 상태에서 여기가 4시, 여기가 5시. 그러면 여기에 시침과 분침이 이렇게 같이 일치를 하게 될 거죠. 그러면 대충만 봐도 나는 4시 20분보다 크고 4시 25분보다 작은 그 사이의 값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대충 이 정도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각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분침은 어디서부터 돌아왔니? 분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아왔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돌아왔을 거니까 이만큼 움직였을 거예요. 분침은. 그죠? 그래서 분침이 움직인 거를 재볼게요. 분침은. 움직인 각은 이게 몇 분 지났는지 모르니까 여기를 x분이라고 한다면 몇 도씩 움직이냐면 6도씩 움직이니까 6x 각도만큼 움직였겠죠? 분침이 움직인 각도. 자, 그 다음에 시침이 움직인 각도를 볼게요. 시침이 움직인 각도는 시작이 여기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죠? 요만큼. 근데 이게 얼마만큼이냐면요. 시침이 움직인 각이 0.5도씩 x분 움직였으니까 0.5x만큼 움직였겠죠. 근데 우리가 시작이 여기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여기서부터 이만큼 각도를 더해주시면 분침이 움직인 각도랑 똑같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만큼 움직인 각도는 여기가 90도인데 이게 3칸으로 쪼개졌으니까 30, 30, 30, 30, 즉 120만큼 더해주시면 분침이 움직인 각도랑 크기가 똑같은 크기가 될 거다. 여러분들 이해 잘 되셨나요? 이렇게 하셔서 정리해 주시면 x의 크기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넘기시면 5.5x는 120. 양변에 5.5로 나누셔도 되고요. 분수로 바꿔볼게요. 분수로 바꾸시면 10분의 10, 55x는 120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나는 x는 120 곱하기 55분의 10 양변에 55분의 10을 곱하면 지금 1x는 120 곱하기 55분의 10이 나오죠? 자, 정리해 주시면 5로 먼저 약분해 볼까요? 11분의 2 될 거라서 11분의 240도 이렇게 되나요? 240분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지금 몇 분 지났니 했으니까 X분 이렇게 해서 11분의 240분이 지났을 거예요. 11분의 240분. 요까지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는 처음 시계를 본 게 언제니? 10분 전이죠. 처음 시계를 본 건 11분의 240분 때 본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4시, 엄마야? 4시 11분의 240분에 이게 지금 시침과 분침이 일치한 거거든요. 그럼 처음 시계를 본 건 이거보다 10분 전이죠. 그래서 10분 전을 가지고 오시면 4시 11분의 240에서 10분을 뺄 거예요. 그러면 11분의 110을 빼야겠죠? 그래서 11분의 110을 빼시면 130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 문제가 좀 템포가 많이 긴 문제예요. 여러분들 천천히 다시 보세요. 그럼 자, 처음 시계를 본 게 언제다? 4시 11분에 130분 때 얘를 딱 봤다는 거지, 시계를. 그러면 그때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좀 구해가지고 와봐 라는 거죠. 어쨌든 4시 11분에 130분 이렇게 된다면 시작은 일단 4시였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시작은 여기. 그러면 11분에 130분이 되면 일단 시침도 4에서부터 조금 갔을 거고요. 분침도 12에서부터 좀 갔겠죠. 이렇게. 여기가 지금 몇 분이냐면 11분에 130분이에요. 이렇게 지났을 때라는 거지. 자, 그러면 움직인 각도를 조금 볼게요. 분침은 얼마만큼 움직였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움직였겠죠? 이 아이 분침이 움직인 각도는 얼마죠? 6도씩 움직이니까 6 곱하기 11분의 130도만큼 움직인 각도가 여기 나올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시침이 움직인 건 여기 4시, 여기서부터 요만큼 움직였겠죠? 그래서 시침이 움직인 각도는 0.5도씩 해서 11분의 130분 동안에 움직였으니까 요만큼 움직였을 거예요. 지금 파란 색깔이, 남 색깔이 시침이 움직인 각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지금 뭐를 계산해 주셔야 되겠죠? 얘가 각도가 지금 내가 누구 구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구하고 싶은 거지? 잘 봐봐. 얘들아, 정리. 여기가 지금 요렇게 되는데 이 각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지금 나는 4시 11분에 130분이 되는 이 각도, A의 각도, 이 각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응?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아까 앞에서 구했던 거랑 힌트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는데 앞에서 구한 거 할 때요. 시침이 움직인 거에서 120도를 더했어요. 우리가 120도가 여기 앞에서부터 요만큼 4시까지 움직인 이 각도가 지금 120도였잖아요. 이걸 더한 거, 시침이 움직인 거. 그러면 시침이 움직인 거에다가 더하기 120을 한 크기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크기가 될 거거든요. 여기에서 분침이 움직인 걸 빼면, 즉 분홍 색깔 부분을 빼면 초록 색깔 부분인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식을 다시 정리해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적어 볼게요. 자, 120 더하기 0.5 곱하기 11분의 130분 여기에다가 누굴 빼주냐면 분침이 움직인 6 곱하기 11분의 130분 동안 움직인 것을 빼주면 누구의 각의 크기가 구해지냐면 벌어진 A의 각도가 구해질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 잘 하셨을까요? 이거 계산도 해주셔야 돼요. 분수, 소수 헷갈리지 말고 계산을 잘 해주시면 답은요. 정수로 떨어지네요. A는 55도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되게 복잡하고 긴 문제였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림으로도 이해가 되고 사실 식으로만 딱딱딱 적으면 그렇게 되게 길지는 않은데
선생님이 그림으로 여러분들 이해가 충분히 되도록 해주고 싶어서 그림을 그려오다 보니 풀이 과정이 좀 길어졌어요. 한 번 더 정리해 보시고 이거 한 번만에 바로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번, 3번 반복해서 보시고 이해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다시 풀어보세요. 25번 문제 앞에 설명으로 긴 풀이를 들어서 충분히 이해했다면 선생님이 간략하게 하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처음 시계를 확인하고 10분 후에 4시에서 5시에 시침과 분침이 일치했어요 하는 시각이 있었죠? 자, 그래서 걔를 들고 올게요. 자, 여기에 4시. 자, 4시, 5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자, 먼저 분침의 움직임을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여 왔을 거다. 자, 분침이 움직인 건 여기가 x분이라고 했을 때 6x만큼 움직였을 거죠. 자, 그리고 분침은요, 요만큼 움직였고 시침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움직였을 건데 이 앞에 있는 120도를 더해주면 분침이 움직인 것과 같은 각도가 되겠죠? 시침이 움직인 건 0.5x만큼 움직였는데 거기에 120도를 더해주시면 같은 값이 될 겁니다. 얘를 식 정리를 해주시면 x가 11분의 몇 분이었냐면 240, 즉 11분의 240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돌아와서 처음 시계를 본 건 10분 전이 되겠죠? 그래서 11분의 240에서 빼기 10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4시 11분의 240에서 10을 빼주시면 11분의 110이 되겠죠? 그럼 11분의 110을 빼주시면 11분의 130분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때 시계를 또 그림을 그려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가 4시, 여기가 5시. 자, 지금 현재 시각은 4시 11분의 130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가 지금 11분의 130분이에요. 자, 그러면 분침이 움직인 각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움직이게 되고 시침이 움직인 각을 보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되는데 앞에 있는 120도를 더해 주시면 요만큼의 각의 크기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빼주면 지금 현재 시침과 분침이 벌어진 각도 A의 크기를 구할 수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시침은 0.5 곱하기 11분의 130분 움직였으니까 이만큼이고 거기다가 120도를 더해 줄 겁니다. 더해 준 것에서 분침이 움직인 거 11분의 6도씩 11분의 130분 움직인 것을 빼주면 누구의 각의 크기가 구해지냐면 A의 벌어진 각의 크기가 구해집니다. 정리해서 A의 값을 전부 다 계산해 주시면 55도 이렇게 비교적 간단하게 나와요. 계산은 사실 되게 복잡하거든요. 11분의 1385도 빼기 11분의 780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분 처리까지 싹 다 해주시면 55도 이렇게 나옵니다.